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17년 이제 11월 2일 목요일이고요. 이제 길었던 그 심리투자 법칙 오늘 드디어 마지막 편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자금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렸고 1회 매매 시 책에서는 총 자금의 2%의 비중으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지 혹시라도 대여섯 번 실패를 하더라도 계좌에 큰 타격이 없어서 심리를 다시 이제 다스릴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주식을 한 번에 크게 매수하고 뭐 하루 이틀 만에 뭐 30에서 40%의 수익을 바라는 거는요, 엄청난 욕심이고요. 진짜 파산을 하고 싶어서 진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잠깐의 수익이 지속될 거라는 상상은 절대로 금물이고요. 자만하시는 것도 항상 금물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청산, 수익 청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수는 잘 하시는데 항상 매도를 잘 못 하셔가지고 볼 수 있었던 수익도 다 놓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좀 짚어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손실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수익을 보는 건 어떤가요? 수익을 보는 거는 더 어렵죠. 이게 트레이딩에 진입하는 순간 만약에 뭐 손실 자동 매도 설정 원칙을 잘 지키시면은 소액의 손실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종목이 수익권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가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보유할지, 뭐 청산할지,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해서 물량을 더 실을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좀 공경에 많이 빠지고 심리가 불안불안하거든요. 주식이 올라도. 근데 이제 종목이 또 올라버리면은 계속해서 오르겠지 라고 이제 욕심이 생기고, 오르다가 중간에 조금 하락을 하게 되면은 공포감에 다시 휩싸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감정대로 행동하는 트레이더들은 합리적인 결정을 절대 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책 내용 중에 이제 크게 와닿았던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은, 트레이더가 저지르는 가장 끔찍한 실수 중 하나는 매수 상태에서 돈을 세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매수 상태에서 평가 이익이 보이잖아요. 이 평가 이익을 세면서 돈을 번 것 마냥 이 돈으로 이제 뭘 살까 계속 고민을 하게 된다면은 당장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지워버리시고, 만약에 그 생각이 잘 안 지워지신다면은 그 종목들은 다 정리해버리고 쉬라고 제 책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너무 일찍 차익을 좀 실현하는 경향이 있고, 괜히 일찍 빼서 손해를 봤다고 또 자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버텨봐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지나치게 오래 보유하는 바람에 또 손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돈보다는 트레이딩의 질을 우선으로 좀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한번 설명은 드렸지만 각 분야에서 진짜 멋지게 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일을 할 때는 확실하게 몰입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은 변호사하고 상담하는데 변호사가 갑자기 오늘 얼마 벌었는지 돈을 갑자기 세고 있다면은 그 변호사는 얼마 가지 못할 겁니다. 트레이딩 도중에 돈을 얼마 벌고 잃고를 세고 있다면은 감정이 개입돼서 이성을 다 압도해 버리기 때문에 곧 실패할 거라는 적신호거든요. 그런 생각은. 그래서 돈 세는 건 트레이딩 끝난 후에 여유롭게 세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딩 도중에 평가이익으로 돈을 세는 행위, 이걸로 내가 뭘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곧 실패할 거라는 적신호라는 거를 항상 마음속에 좀 새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청산을 할 때요. 본인이 기준으로 세운 지표가 만약에 있다면 청산을 할 때도 지표를 활용해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대표 애널리스트님이 이제 방송에서도 알려드린 적이 있지만 종목을 매수할 때는요, 기본적 분석과 플러스 기술적 분석, 뭐 기본은 아시겠지만 회사의 실적, 뭐 기술은 이제 차트, 뭐 수급,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매도를 진행할 때는 오로지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빠져나오는 것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이 조금 작은 종목일 경우에는 이제 이 빨간 10일 이평선을 따라서 이제 원칙을 정하고요. 등락폭이 조금 큰 경우에는 이 50일 이평선을 조금 따라서 이제 원칙으로 매수 매도를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실, 아이고 잠시만요. 네, 이 사실 이동평균선의 의미는 절대적이진 않아요. 단순히 며칠의 평균 값들을 이어놓은 선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적어도 기준은 잡고 있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기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매수했던 종목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은 셀트리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10일 이평선을 타고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날 저희가 3번 3차 매수를 이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럼 청산은 어떤가요? 분명 추세는 좋지만 저희가 이제 이날 매도를 했거든요. 10일 이평선을 깨면서 크게 하락한 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원칙이 있으면은 청산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살아나가면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매도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쪽에서 이제 매수해가지고 한번 수익률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만약에 1차 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흐를 때 팔아도 뭐 한 45%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뭐 1차, 2차 뭐 평단가가 조금 높아져서 뭐 이 정도 가격에서 했다 해도 20%는 넘게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점에서 사가지고 뭐 이런 고점에 뭐 76%대 판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운 좋게 한 번은 팔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를 계속해서 맞출 수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쪽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흐를 때 저희 원칙상의 이평선을 완전히 이탈을 할 때 매도를 해도 50%뭐 40% 50% 수익이면은 정말 충분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번 보면은 이쪽에서 있는 수익 중에 한 이 정도만 수익을 청산해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뭐 NC소프트 한번 종목을 한번 볼까요? 네, 이쪽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뭐 수급 들어오는 날, 잠시만 다시 찍어 드릴게요. 네, 2017년 9월 1일이었네요. 자, 이때 수급 들어오는 날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 이때 보이시죠? 이때 큰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10일 이평선을 하회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때 매수를 들어가서 그냥 이때 청산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이때 이 고점에서 팔려고 하시다가는 이제 아무래도 큰 손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뭐 운 좋게 팔면 다행이지만 고점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원칙조차 정해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때 매수해서 더 오르겠지 하다가 쭉 내려오면은 잘 안 파십니다. 왜냐면은 이때까지 여기까지 올랐던 수익이 계속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에 다시 오를까 라고 또 기대를 하다가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야 이게 뭐야 엄청 간단하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준조차 없는 분들은요 수익을 확정시키지도 못하고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흘러서 잃어버린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사용하는 기준이 아니더라도 매수를 할 때 언제 팔지를 항상 정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동 손절 주문. 이제 자동 손절 주문. 아무리 뛰어난 기업이라도요 추세는 반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마이너스 8%의 이제 손실 제한을 좀 걸어 두시고, 절대로 종목이 뭐 조금씩 떨어진다고 해서요 자꾸 손실 제한 주문을 가격을 이렇게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손실 제한 주문을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칙을 한번 정했으면은 그대로 밀고 나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보통 이제 약세장 때 진행하는 뭐 단기 트레이딩 원칙을 한번 보면은요, 제가 말하는 단기는 뭐 하루 이틀 만에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1, 2주 내지 2주에서 4주를 의미하는 걸 저희는 단기 투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제 매수 시 이제 제가 뭐 마이너스 8%로 이제 손절을 걸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수익을 또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그때 약세장 때 이제 진행을 했던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매수 시 일단은 마이너스 8%의 손실 제한을 걸어두고, 종목이 혹시라도 5% 정도 반등을 한다라면 들어갔던 물량의 50%는 절반은 수익 청산을 하고 먼저 수익 확정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손절가를 본전 그 매수했던 가격으로 그냥 손실 제한 주문을 올려서 잡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뭐 손실이냐 이 수익이냐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수익을 보는지에 대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5%대 물량의 절반을 이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절반의 물량은 그냥 시장의 몫이 되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시장이 주는 만큼 수익을 챙기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적어도 본전가에는 뭐 이제 올랐다가 본전가에는 팔 수가 있으니까 손실은 피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약세장 때 진행했던 뭐 종목으로 한번 그냥 예를 들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회원님들은 이제 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YG1 약세장 때 한번 7월 이제 말에서 8월 초까지 시장이 굉장히 좀 힘들었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는 웬만해선 매수 매도를 하진 않지만 좀 좋은 타이밍이 온다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소액으로 접근해 보시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한번 돌파한 날 매수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5% 이제 이익 시 물량의 절반을 이제 털면 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때 매수했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날까지는 조금 애매하게 5%까지는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조금 더 지켜봤다가 만약에 5% 이날은 또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5%에 다다르지 못했죠. 근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갭으로 출발을 하면서 한 번에 5%를 넘는 수익권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수 이후에 수익률로 보면은요. 그럼 이제 쭉 올라가지고 보통 5%에서 절반을 매도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장 마감이 갈수록 뭐 7%, 8%, 뭐 한 10% 구간에서 절반 매도하시는 분들도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수익은 한번 챙긴 거고, 자, 이때 이제 이날
50% 수익 청산하고요. 나머지 물량은 이날의 매수가에 이제 자동 손절을 걸어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 종목이 올랐다가 떨어져서 추세가 꺾여서 본전가에 내려오더라도 팔리기 때문에, 만약에 뭐 한 10%의 절반을 팔았던 회원님들이 있다면 적어도 들어갔던 물량의 5%의 수익은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 이때 매수하고 원칙대로 만약에 이제 10일 이평선을 하회하는 날이 생긴다, 뭐 이런 날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이때 그냥 수익을 확정 짓고 나와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원칙이 없었다, 매수는 잘 했는데 쭉 더 오르겠지 기다리다가 다시 흐릅니다. 또 이렇게 오를 거라고는 또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원칙이 있어야지만 짧은 시간에도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처럼 수익을 확정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어차피 주식 회원님들, 뭐 개인 투자자분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벌고 있을 때는 번 돈을 지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았고요. 알렉산더 엘더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이 끝난 이후에 본인의 종목의 매수매도 시점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내가 사용한 지표들이 잘 맞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고요. 뭐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항상 기록하고 되돌아보라고 합니다. 시장은 항상 변하고요. 새로운 아이템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뭐 새로운 기회들이 항상 부상할수록 낡은 기회들은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엘더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평생 배움에 도전하는 트레이더가 되라고 하고요. 하루하루 배우시면서 다들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로써 이제 알렉산더 엘더의 심리투자 법칙 도서를 마무리했고요. 부족했던 부분도 좀 많았고 좀 길었던 감이 있지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취약한 심리에 대해 나와 있는 도서이기 때문에 제가 좀 특히나 강조하는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뭐 직원들이나 저나 저희 대표 애널리스트님 뭐 항상 모든 걸 다 배웠다고 절대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계속 조금 더 발전하는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하겠고요. 뭐 저희가 이제 저희랑 같이 하시는 회원님들도 조금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면서 저희가 뭐 부족하지만 조금 더 이제 이끌어 드리는 모습으로 좀 노력을 최선을 좀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제가 이제 또 내일은 이제 고레카와 긴조, 일본 주식시장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제 인물이거든요. 이 고레카와 긴조라는 책을 이제 소개 드리면서 앞으로 이 책에 대해서 좀 이제 소개도 해드리고, 좀 이 사람이 말하는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뭐 여태 했던 것처럼 잘 좀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내일 다시 제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